중개사무소더라고 이렇게 해놓고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5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금 제가 찍었는데 사무소 명칭이잖아요. 명칭 다 지워버려가지고 안 나오네. 소재지, 그 중개사무소 소재지 적어야 돼요. 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법에 저촉될까봐 제가 지금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래요. 이게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도 여기 있는데 지금 지워버려가지고 안 나와서 그래. 5가지 적어야 되죠. 그 옛날에는 보면 그냥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업공개사인지 이렇게 한 이유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컨설팅업자가 임대문의 이렇게 해놓으면 광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라는 걸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시 광고를 할 때. 이렇게 천을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임대 물건 나온 거기 갖다 유창에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지금 우리 1층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바로 제가 1층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우리 건물 1층에서. 무슨 중개사무소인지는 모르겠어요. 지워버려가지고.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방 같은데 올리는데 제 조카도 지금 소속공개사로 근무하는데 자기 말로 한 달에 2천만원 번다더라고. 대학교 앞에서. 거짓말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보니까 제 조카는 소속공개사인데 자격증 땄는데 대부분 자격증 없다더라고. 그러면 광고비도 보조원이 다 내는 거예요. 보조원이 광고비 내놓고 자기는 적지도 못하고 사장님 앞으로 전화 나와버리면 비용은 돈은 보조원이 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직방에서는 지금 안심번호 이런 데 해가지고 다 보조원 핸드폰으로 연결되더라고.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로 광고를 내도 실제로는 연결되는 거는 중개보조원 돈 낸 사람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손님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놨더라고요. 이게 보조원이 자꾸 이제 중개사고를 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법을 만들기는 한 겁니다.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고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맞출 수 있을지 한번 해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없다. 답이 뭐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적으면 안 된다고.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시험에 나왔어요. 답이 뭡니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없습니다. 이번 시험 답은 소속 공개사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안 되고 개업 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소속 공개사 이름을 적는 건 상관없겠죠. 담당 실장, 소속 공개사, 과정급 이렇게 추가로 적는 건 상관없지만 소속 공개사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안 된다는 그 법조문에 보면 개업 공개사가 아니냐는 중개사무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랬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여기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소속 공개사 이름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서 입건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국 개업 공개사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개업 공개사 아니면. 만약에 소속공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광고한 게 아니고 남의 사무소도 광고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중개사무소에 내놓지 않은 걸 광고했다면 처벌받을 개연성이 있겠죠. 자기 사무소 뇌물을 광고한 것은 사실상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번 시험에는 2심처는 하긴 했는데 일단 소속공개사 이름으로만 광고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이게 실제 지킬 수 없는 법이죠. 1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물 소재지 지금 몇 건지 지금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고 토지. 그러면 물건 뺏길 가능성 많죠?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근데 공무원들은 그런 걸 실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동호수, 아파트면 동호수까지 다 공개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 메모를 올리려면 동호수 다 적어야 돼요. 적을 때는. 그러면 네이버에서 동호수 검색하는 사람한테는 동호수 안 보이도록 몇 톤지는 안 보이도록 해가지고 광고를 노출시키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도 과태료 받았어요. 이거 위반했다고. 동호수 노출 안 시켰다고. 어쨌든 현실하고 지금 좀 법조문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는 지금 강사기 때문에 왜 그렇게 법을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셔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저는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외국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거, 영국, 유럽 이런 데는 대부분 OECD 국가는 다
독점 중개입니다. 독점 중개. 독점 중개는 무조건 한 군데 내놓으면 그 독점 중개를 맺은 계약공개사에게 중개보수 지급해야 됩니다. 누가 계약을 하든지 간에. 그럼 뭐 전화번호도 안 노출시켜도 되고 동호수도 안 노출시켜도 되겠죠.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니까 여러 계약공개사가 경쟁적으로 중개를 해서 그 중에 한 명만, 계약성 자식이 한 명만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소재지를 노출시키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노출하라고 돼 있어요. 법에는. 지금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네이버, 직방, 나방 이런 데 올릴 때는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건축물인 경우는 총점수, 사용승인, 검사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개수까지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도 되고 녹음, 녹화해도 된다.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건 행정사법에 위반되는 수원지방법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현실적인 거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판례인데 어쨌든 이런 판례가 나오기는 했다고요. 그 선고유예, 그래서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제 벌금을 선고한 것은 아니고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100만 원. 선고유예는 2년만 지나면 연소되기 때문에 돈을 직접 내는 건 아닙니다. 그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현실적으로 모든 중개업소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고를 유예한다 했습니다. 유예. 직접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론적으로 하면 이제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려면 행정사 불러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리금 계약서에 개업공개사 명판 도장은 안 찍는 게 좋을 수 있겠죠. 명판 찍으면 행정사법 위반이 명백하니까. 그럼 명판 안 찍으면 법 위반 아니냐? 그럼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손님이 민원 제기해가지고 자기 명판만 안 찍었지 실제 개업공개사 혼자 돈 다 입금시키고 했다,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 판례가 있다는 걸 알고 하시면 됩니다. 고정 설정 금액이 올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1년에 24만 8천원인가 내야 되죠? 24만 8천원만 내고 손해가 생기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토해내야 된다고. 손해배상이 주면 구상권 행사당한다고요? 그럼 미쳤다고 보험드냐, 차라리 안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견은 그 말이 맞는데 왜 구상권을 행사하냐면은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보험금을 안 줍니다. 생명보험 들어놓고 2년 안에 자살하면 사망보험금 안 줍니다. 자동차보험 음주운전하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일부러 불내면 화재보험금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손님하고 짜고 제가 손에 2억 입혔다고 확약서 써줘가지고 2억 타가지고 반반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고의로 사고 낸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분 용인에서 아까 말했지만 다가구 주택 7억인데 매매가가 한 7년 전이 매매가 7억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은행 융자가 4억이고 전세 보증 놈이 5억이었어요. 그럼 9억, 2억 토해내야 되죠. 집 팔면? 그 집주인은 그냥 경매농하게 내버려둔다고. 그럼 2억 이익이잖아요. 경매농을 가가지고 세입자가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못 받았을 때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개업공개사에게 30% 손해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반 두 칸짜리 전세 6천만 원이었는데 아까 말했지만 주인이 전부 다 월세고 너만 전세다. 1천, 2천, 3천 각각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했다고요. 다른 층은 다 월세고 너만 전세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속였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한 1억 8천 손해를 입혔는데 그 중에 6천만 원짜리 손님 한 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그 소송 제기도 그 손님도 남는 게 없죠. 6천만 원 중에서 소송비 1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30%면 1,800만 원 겨우 받는 거잖아요. 그 소송을 빼고는 받는 게 없어요. 그 1,800만 원, 그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냐면 소송을 제기하면 협회하고 개업공개사를 공동피고로 해서 만약 협회 공제가입했으면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럼 승소 판결문 받으면 바로 협회 공제금 받아가 버립니다. 그럼 협회에서는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다시 토해내라고 한다고요. 그 구상권 행사 지금 한다고 협회에서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갚아야 될 텐데요. 이랬더니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소송하면 안 갚아도 돼. 왜냐면 협회 공제 약관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만 부상권 행사하고 경미한 과실인 경우는 부상권 행사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약관에, 공개 약관에. 그 판례가 경미한 과실이 뭐가 있었냐면은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시켰어요. 근데 그 통장이 위조된 통장이었어요. 위조된 통장인 걸 몰랐다고요. 정교하게 위조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개업공개사에 그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통장으로 입금시켰는데 그 통장이 위조된 통장이었다. 그 위조된 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고 그는 경미한 과실이다. 그래서 부상권 행사 못한다는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제가 토의내야 될 텐데 왜 했더니만 변호사는 안 해도 된다던데 그러더라. 그럼 변호사가 듣지 미쳤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했냐 묻고 싶은데 그 말 못하고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변호사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법률적 분쟁이 생기면 협회 변호사, 고문 변호사 있잖아요. 협회에 물어보든지 협회 변호사 물어봐도 변호사들은 제가 볼 때 완벽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오히려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은 공익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립적 위치에서 대답을 해요. 근데 일반 변호사들한테 물으면 무조건 소송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회소할 때 소송비를 받잖아요. 수익료를 받으니까 그 변호사한테 물으면 진실을 다 안 해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변호사 말 듣고 소송비 처음에 500만원 또 그 부상권 소송해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들여가지고 패소했어요. 그 패소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 돈 죽을 때까지 안 갚고 도망다니면 되고, 안 그러려면 토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결국은 안 갚으려고 그냥 간호사로 여자분이 있는데 야간에 취직해가지고 동생 명의로 통장을 받고, 그것도